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이정근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동영상 강좌 개발의 시리즈의 일환으로 GPU 쿠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그 전체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략히 소개, GPU, 멀티코어 프로세서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GPU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 부분을 좀 어, 그림 위주로 좀 추상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U 코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GPU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GPU 내부 구조에 대한 어떤 리뷰도 간략한 리뷰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념적으로 배웠던 GPU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실제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실제 어떤 쿠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GPU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결론,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멀티코어, 매니코어 그리고 GPU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GPU는 일종의 멀티코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GPU가 뭐 수천 개의 코어가 심플한 코어가 직접돼 있고 단순한 수천 개의 어떤 코어들이 병렬로 작은 데이터 연산을 수행하면서 큰 스루풋을 얻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멀티코어, 매니코어라는 것은 먼저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하나의 칩 나이에 여러 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매니코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데스크탑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개, 네 개 또는 뭐 그 이상의 코어가 직접 돼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연산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일단 이런 멀티코어가 개발된 어떤 기본적인 이유는 기존에는 어, 단순히 어떤 싱글 코어 체제에서 클락 프리퀀시를 올리는 그러한 개념으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싱글 코어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파이프라인 기술이라든가 슈퍼 스칼라 프로세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그런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이 수행되는데 어떤 수행되는 순서가 어, 아웃 오브 오더, 좀 먼저 이슈된 명령어가 먼저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좀 더 병렬성이 높은 그런 구조가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SMT라는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Simultaneous Multithreading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어, 칩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사용되는 기술들을 적용해서 성능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많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싱글 코어 프로세서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과거처럼 이렇게 수직적인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적용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능은
점점 포화되는 상태로 갔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의 변형과 함께 클락 프리퀀시를 높여서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녹색 그린 라인의 녹색 라인의 점들이 이제 75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프로세서의 클락 프리퀀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락 프리퀀시가 올라가면서 이제 싱글 시퀀셜 프로세스 성능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프리퀀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세츄레이션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2005년에도 사실 클락 프리퀀시가 2.5기가, 3기가, 4기가 그랬는데 지금 14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클락 프리퀀시가 4기가 이상을 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클락 프리퀀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칩의 파워 소모인 것이죠. 클락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그에 상응해서 칩의 파워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칩의 신뢰성이라든가 또 이 온도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야기할 수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쿨링 코스트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이상의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이상 조건의 파워 소모를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클락 프리퀀시가 굉장히 이제 제약을 받았던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역시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는 올라갔지만 가용한 트랜지스터의 수는 증가됐지만 이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트랜지스터의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이 굉장히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싱글 코어 프로세서는 프로세서 아키텍처적으로도 그리고 클락 프리퀀시적으로도 성능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칩 아키텍처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멀티 코어 아키텍처인 거죠. 그래. 클락 프리퀀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워크로드로부터 더 많은 병렬성을 끄집어내서 여러 개의 단순한 코어에서 수행함으로써 전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락 프리퀀시도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전략 하에서 우리가 멀티 코어 프로세서를 만들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GPU 같은 것들이 이런 멀티코어, 매니코어 프로세서에 상당히 기반을 한 것이고요. 어, 어, GPU 하면 과거에 이제 2000 언제죠? 이게 2016년인가 14년인가요? 꽤 됐죠.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바둑을 두었었던데 그때 저희 이세돌 구단이 졌었죠. 그때 알파고의 하드웨어를 담당했던 그 부분이 이제 분산형 컴퓨터이고, 그 분산형 컴퓨터에는 약 1202개의 CPU와 176개의 GPU가 이렇게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GPU의 활용을 통해서 고속의 연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가속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딥러닝, 이제 알파고가 딥러닝의 한 부분인데 바둑을 두는 딥러닝 시스템인데, 이 딥러닝의 핫한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에 근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딥러닝 알고리즘의 도래라든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바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포터블 시스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소셜 네트워크 등 이런 인터넷과 개인 휴대용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직접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런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고성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라든가 빅데이터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요소에다가 마지막으로 GPU라는 고속 시스템이 있었고, 이런 GPU를 통해서 빠르게 딥러닝을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인퍼런스 추론 역시 GPU를 통해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 개가 지금 이 시대에 좀 어, 만들어지면서 딥러닝이 크게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하여튼 지금 최신에 이제 발전하고 있는 기술, 뭐 딥러닝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코어로 사용되는 하드웨어가 이제 GPU란 말이죠. 이런 GPU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니코어입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출시된 엔비디아 타이탄 XP 파스칼 아키텍처에 근거한 XP는 내부에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코어 개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멀티 코어라고 했을 때 뭐 코어가 두 개다, 세 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수천 개의 코어가 초직접대행 시스템을 우리가 G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 이 경우에는 3,840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GPU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1000개 이상의 코어는 뭐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GPU 이 수업에서 진행하는 것이 GPU 프로그래밍인데 GPU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게임 프로세싱 유닛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GPU라 하면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GPU가 더 이상 그래픽스 only 프로세싱 유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범용적으로 일반적인 데이터 연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는 GPU가 의료 영상이라든가 생물 정보학이라든가 슈퍼컴퓨팅이라든가 CAD, CAM, 그다음에 금융공학, 뭐 지리정보 시스템, 물론 영화, 애니메이션 통상에 GPU가 적용되었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GPU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